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물질이 뭘까요? 얼굴에 들어가는 이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내 몸에서 나온 게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지방 이식을 했다 할 때 그건 이물질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. 혹은 다른 뭐 진피 이식이나 이런 것도 이물질로 생각은 할 거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이물질이라 하는 건 내 몸 바깥에 들어오는 거겠죠. 대표적인 이물질이 뭘까요? 네, 필러죠. 필러. 네,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인된 필러 자체도 사실은 이물질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. 두 번째, 실도 이물질이겠죠. 네, 실도 이물질입니다. 그리고 보형물, 네, 이런 것도 다 이물질이 될 거고요. 근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물질이라고 말하는 거는 필러라든지 혹은 오버된 지방 이식도 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어둠의 물질이 있어요.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는. 저는 그거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되게 놀란 게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야매 시술을 1년 전에 하셨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놀랐어요. 이거 아직도 하고 있구나. 도대체 어디서 하고 있는지, 네, 그것까지 다 물어봤는데 뭐 답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아직도 암암리에 많이 하시는데요.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거기서 사용되는 물질 자체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공업용 실리콘하고요, 파라핀 이런 거 있어요. 무슨 콜라겐 재생 주사 뭐 이런 거 절대 없어요. 그리고 그 이물질은 어쨌든 간에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. 그리고 옛날에는 또 녹는 필러가 있었고 지금은 녹지 않는 필러도 뭐 두 가지가 공존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무조건 주사를 맞으시면은 녹는 필러로 맞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이게 녹이는 주사가 있거든요. 근데 녹는 필러는요, 정말 맞으시면은 정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 없어져요. 그러니까 이 얼굴에다 볼륨을 주기 위한 필러 시술을 하신다면은 안 녹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녹는 걸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녹는 거 뭐 금방 빠지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이물질 제거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,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. 보통 지방 흡입하는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고요. 그 특정 부위에 캐뉼라를 집어넣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흡입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는데 이제 이물질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잘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거는요, 녹지 않는 필러 사용했을 때 이물질 제거는 아주 잘 나와요. 그래서 콧등 같은 경우에 이제 녹지 않는 필러를 맞으셔서 이제 너무 이쪽이 좀 많이 아바타처럼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캐뉼라 넣어서 아주 조심스럽게만 흡입하면요, 아주 만족스럽게 잘 제거가 잘 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뭐 실리콘 같은 거 있어요. 좀 그런 거를 왜 얼굴에다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제거를 할 수 있는데 100% 제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제일 제거하기 어려운 거는 역시 파라핀이에요. 아주 오랜 전에 뭐 몇십 년 전에 맞으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맞았다는 사실 아예 기억 속에서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좀 안타까운데 100% 제거가 안 돼요. 100% 제거가 안 되고 조금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한꺼번에 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뺐다고 해서 뭐 모양이 많이 바뀌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있거든요. 그래도 이게 많이 좀 자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한 번 하시고 나서 좀 개선된 게 있으면은 적어도 한 번에 제거는 왜 못하냐, 한 번에 빠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하다 보면 계속 뭐 피만 나오고 진문만 나오고 그러거든요. 이제 항상 흡입의 원칙은 출혈이 시작되는 포인트에서 수술을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적절히 하다 보면요, 이제 피가 좀 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을 때는 이제 수술을 멈추고요, 이제 잘 압박을 해서 수술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턱선 부분이나 뭐 앞볼 뭐 이런 데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시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그렇게 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5번, 6번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다 제거는 안 되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떤 유혹이 있거나 주변에서 누가 하신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요,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절대 도시락 싸갖고 가서 말리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절대 그런 방법은 불법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두 번째 질문은 이물질 제거 수술 시 마취는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? 근데 수면 마취, 국소 마취. 근데 그냥 저는 수면 마취로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게 수면 마취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이물질 사이에는 마취제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.
그래갖고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표면 마취를 하고 뭐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은 깊은 곳에 마취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수면 마취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물질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? 라는 세 번째 질문의 답은요. 네, 이물질 수술 하신 다음에 일상생활 가능하세요. 그렇게 뭐 공격적인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얼굴에 하는 지방 흡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얼굴에 혈액순환은 좋지는 않겠죠. 당연히요. 그래서 붓기가 좀 많이 좀 늦게 빠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. 그래서 이물질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? 라는데 하셔도 괜찮습니다. 뭐 얼굴 수술한 거지 팔다리 수술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한데요. 요즘에 또 마스크 끼고 생활하시니까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. 붓기는 일반 지방 흡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좀 오래 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네. 네 번째,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케이스도 있을까요? 네, 이미 답은 좀 드린 것 같아요.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파라핀 같은 경우는요, 정말 어려워요. 정말 어렵고 수술하다가도 캐뉼라가 망가져서 몇 번을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 80년대나 90년대 때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이게 사우나 그런 데서 커튼 뒤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. 혹은 뭐 집에서 방문해서도 놔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파라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어려운 케이스 실 같은 경우 이제 실은요 제거가 불가능해요. 실은 사실 제거가 불가능하고요. 실이 이제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이제 녹지 않는 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자 쪽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쪽에 매듭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매듭이 만져져서 이게 누우실 때나 이럴 때 이 매듭 때문에 여기가 불편하다고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가능하세요. 근데 이제 녹지 않는 실로 시술하신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얼굴에 이미 들어간 실은 못 뺍니다. 네, 얼굴에 들어간 실은요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들어갔었을 때 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빼는 거는요 시술하신 병원에서밖에 못 빼요. 네, 결자 해지라고 넘병원이 제일 잘 알겠죠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이물질 제거 수술 부작용은 없나요? 근데 저는 사실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 특별히 부작용이란 걸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단지 그냥 좀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그렇게 썩 그레이트하게 나오지 않았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좋아졌지만은 원래대로 얼굴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게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턱선 부분에서 여기 그 신경 하나 올라가는데요. 그 신경 손상은 수술 잘하면은 그런 부작용은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 또 이물질 제거에 대한 부작용은 너무 많지만은 이물질 제거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그닥 설명드릴 거는 없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.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? 네, 없죠. 주의하실 거 특별히 없고요. 그냥 얼굴 땡기미 같은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붓기 좀 많이 좀 완화될 거고요. 그리고 수술 후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? 뭐가? 술하고 담배. 그런 거 맞아요. 맞아요. 술하고 담배 좀 주의해야겠죠.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물질이 주입되고 이제 흡입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얼굴에서 이제 재생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하면 이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재생되는 거고 또 안에 또 흉살도 차 오르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붓기가 빠진다는 거는 이제 정맥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피도 좀 잘 빠지고 또 림파선도 복구가 돼서 그렇게 잘 빠져야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붓기가 이제 초반기에 있을 때 부어요. 많이 술을 드시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흐르게 되겠죠. 그러니까 붓기가 좀 그래도 정상 조직인 같은 경우에는 술 마셔서 부은 다음 날이면 얼굴 빠지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이 붓는다는 거, 붓기가 별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. 그리고 담배는 뭐가 해롭냐면은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급성기잖아요. 급성기 때 담배를 피게 되면은 이 조직 자체가 트라우마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. 그렇게 된 경우 만약에 조직 손상이 일어나서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피부 괴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제거 후에는 그 두 가지 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네요.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거 두 가지 정도만 잘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술을 드신다든지 흡연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한 3주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오늘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이물질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아직도
좀 안맘니에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눈 거는 정말 쉽지만은 네, 뺄 때는 정말 힘듭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답변을 좀 드리고요. 네,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